오늘의 주제는 위대한 선교사들의 영성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인을 이야기할까, 어떤 분을 이야기할까, 한국에 있는 분을 이야기할까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래도 신앙의 증거의 절정은 순교가 아니겠습니까? 그 순교한 두 분의 성인 선교사를 좀 소개해드리고요. 세 번째는 원선호 신부님이라고요. 우리가 아는 그런 분입니다. 그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로다 이 노래, 또 엠마우스라는 노래 있잖아요. 서산에 놀이고구나 뭐 이런 거예요. 보통 이쯤 되면 계속 하세요 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선호 신부님이 선교사로서 아주 뚜렷한 특징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영성을 나눠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선호 신부님, 그리고 이 세 분의 성인, 두 분의 성인과 또 성인이 되실 수도 있는 이 세 번째 신부님, 이 선교사들의 영성을 착한 목자는 자기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바친다 라는 그런 지평에서, 그런 구도에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이지 베르실리아, 이분은 주교님이시고요. 칼리스토 카라바리오, 이분은 신부님이십니다. 이렇게 두 분인데요. 나이 드신 분이 주교님, 젊은 분이 신부님. 예? 뭐가? 네. 그래서 이분들이 2000년도에 시성이 되셨어요. 1930년도에 순교를 하셨는데요. 2000년도에 시성이 되셨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살레시오 회원으로서의 거룩한 순교자들, 이렇게 위에 이탈리아 말이 써 있고요. 두 분 다 우리 살레시오 주교님, 신부님이십니다. 먼저 우리 루이지 베르실리아 주교님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1873년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1930년도에 이제 순교를 하셨는데요. 이탈리아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신부님이나 또는 좋은 신자들이 어렸을 때 주로 하는 게 뭡니까? 소년들이 주로 하는 게 복사. 그래서 어려서부터 복사를 아주 열심히 섰어요. 그리고 그 복사를 서는 모습이 얼마나 기특하고 대견하고 또 거룩해 보이는지 동네 사람들이 다 저 루이지는 신부가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년 루이지는 그 말을 달가워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꿈은 다른 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소년은 재미있게도 수의사가 되고 싶었어요. 아마 동물을 좋아하는 그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수의사가 되고 싶었는데, 그래도 이제 계속해서 주변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또 가까이에 돈보스코가 살고 계셨어요. 그래서 12살이 되던 해에 발도코라고 하는 곳에 그 살레시오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돈보스코 성인과 2년을 함께 살아요. 그러니까 1888년에 그 돈보스코 성인께서 돌아가셨으니까 1886년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2년 동안 사는데 이미 그 만년의 돈보스코는 그 노쇠해서 크게 활동력을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운동장에서 놀고 있는데 운동장 옆 건물의 계단에 돈보스코께서 이렇게 앉아 계셨어요. 그리고 이때는 이미 사람들이 돈보스코 저분은 성인이시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년들은 어떻게라도 한번 그 성인의 숨결을 느껴보고 싶어서 주변을 대회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돈보스코가 이 소년 루이지를 불렀습니다. 14살의 소년 루이지를, 얘야 이리 온, 내게 해줄 말이 있단다. 그렇게 하고 사제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렇게 우연히 계단에서 만난 그 돈보스코는
간단하게 해줄 말이 있단다. 그리고 사제직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만 했지 너무 쇠약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소년 베르실리아는 그 돈보스코의 그 짧은 말, 그것을 평생 잊지 못했다고 합니다. 성인이 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인이 될 소년을 부른 것입니다. 성인이 될 소년이 성인을 만난 것입니다. 이렇게 성인이 성인을 만나는 그 만남이 이 루이지를 계속해서 성장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1888년 돈보스코 성인께서 돌아가시고 얼마 후에 살레시오회에서 남아메리카로 선교사를 파견하는 예식을 거행합니다. 6명이 남아메리카로 파견이 되었는데요. 그 광경을 본 소년 루이지는 가슴이 뛰었어요. 그래서 나도 선교사가 되어야 하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때 당장 그 선교사로 파견되는 것은 아니고요. 신학생으로서 해야 할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지내는 일, 그리고 그 아이들과 함께 지내면서 공부를 하고 그러다가 22살에 사제로 서품이 됩니다. 사제가 되어서는 그 소년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또 신학생들을 그 지도하는 그런 수련장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선교사가 되고 싶었지만 아직 그 파견되기에는 때가 이르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당장에 해야 할 일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그의 가슴 속에 선교사가 되어야 하겠다라는 꿈이 한 번도 사라진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 선교사들은요, 어떻게 선교사가 되었는지를 물어보면 상당수들이 어느 날 선교사를 만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를 만난 그 강한 체험, 이 루이지는 그 돈보스코가 말해줬던 사제직 얘야 이리 온 너에게 해줄 말이 있단다 하는 그 말, 그리고 6명 그 선교사 파견식을 보면서 그 선교사의 꿈이 커갔던 것입니다. 그 선교사 파견식을 보고 나서 선교사가 되기로 더 굳게 결심을 하였습니다. 우리 그 신학생들이 있거든요. 우리 살레시오회에도. 그 중에서도 선교사가 되겠다고 계속해서 청원을 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수련 들어갈 때 이런 이유로 수련을 받고자 합니다. 이런 이유로 가난한 젊은이들을 위하여, 특별히 선교지의 가난한 젊은이들을 위하여 서원을 하기로 합니다. 이렇게 서원을 계속 그 청원을 합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자리에 제가 듣기로는 그 신학생이 한 2분 계시다고 들었는데요. 아마 그분도 오늘 그런 결심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11시 반에 이제 선교사가 한 분 오실 것이기 때문에요. 그 선교의 꿈을 놓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그의 꿈이 드디어 실현되었습니다. 마침내 33살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1906년도에 살레시오에서 중국의 선교사를 파견을 합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중국으로 선교를 간다라는 것은 거의 목숨을 내놓을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기쁘게, 그리고 오랫동안 꿈꿔왔던 것이 실현되는 그 기쁨에 용감하게 그 선교사로 가게 된 것입니다. 6명이 함께였어요. 그리고 루이지 베르실리아 신부는 책임자가 되었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33살이면 우리 나이로 지금 34쯤 되겠죠. 이런 분이 5명의 다른 신부 수사들을 데리고 선교사 단장으로 가는 거예요. 요즘 뭐 34살이면 아직도 엄마한테 용돈도 타고 막 이러는 그런 상황이고요. 물론 시대가 변하긴 했지만 그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처음에 이제 마카오로 가게 돼요. 그래서 마카오에서 그 돈보스코가 했던 것과 똑같이 그렇게 합니다. 고아들을 위하여 고아원을 짓고 또 그 신학교를 만들고 또 살레시오 신부 수사님들을 양성하는
그런 수도원을 건립을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떠나지 않는 것이 있었으니 동료 신부님 수사님들과 함께하는 그 기쁨, 음악이었어요. 이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진은 아마 연주하는 사진은 아닐 거예요. 당시의 사진술로는 지금처럼 막 스냅 사진을 찍어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 시간 세팅도 해야 되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부는 흉척도 하고 어떤 사람은 들고도 있고, 또 루이지 베르실리아 신부님은 이렇게 지휘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지금 마카오로 가셔서 열심히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마카오는 이미 포르투갈 식민지였기 때문에 가톨릭 교세가 세기는 했지만, 특별히 이 루이지 베르실리아 신부님의 그 선교 활동 덕에 가톨릭 영성이 더 풍요로워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칠 줄 모르는 이런 그 일들을 합니다. 소년들을 모아 그들에게 음악을 가르치고 또 그들에게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고아들을 모아놓고 그 고급 음악 교육을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교리를 가르칩니다. 그러다가 급기야 그 중국 본토로 다시 불리우게 되었는데, 그때 1921년 48세에 중국 남부에 위치한 시우초우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주교로 임명이 됩니다.